3부 고려의 북방 관문 파주의 이름이 태어나다. 신라 기원전 57,935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파주는 한반도 북서부의 중요한 관문으로 남았습니다. 북쪽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끊임없이 등장했고 남쪽의 왕조들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918년 태조 왕건 87만 7,943이 고려 918만 1,391을 건국하면서 파주의 역사는 또 한 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북방 방어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당시 북방에는 거란, 여진 등 강력한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고려의 국경을 자주 침범했습니다. 개경, 오늘날 북한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는데 파주는 개경의 남동쪽 관문에 위치했습니다. 즉 파주를 지키는 것은 곧 수도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는 이 지역의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하며 파주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주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현재의 파주라는 지명은 고려시대의 행정구역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는 비탈이나 언덕을 뜻하고 주는 고대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즉, 언덕이 많은 고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는 낮은 구름과 넓은 평야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 환경이 지명의 유래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파주는 하나의 도시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여러 지역이 합쳐져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파평, 교화, 문산, 장단입니다. 특히 파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 가문인 파평 윤씨의 본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파평 윤씨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수많은 문신과 무신을 배출했고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려 최고의 명장 가운데 한 사람인 윤관 1040만 1111이 있습니다. 윤관은 고려 예종 1079만 1122, 제위 1105만 1122 때 활약한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북방에서 세력을 키우던 여진족의 침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관은 새로운 기병 중심의 특수부대인 별무반 1104를 창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별무반은 기존의 보병 위주 군대와 달리 기병과 보병, 승병이 함께 편성된 정예부대로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충분한 훈련을 마친 뒤 윤관은 여진정벌 1107에 나섰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압록강 북동쪽 지역에 동북구성 1107을 축조하여 고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비록 국제 정세와 외교적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구성을 반환하게 되었지만 윤관의 군사적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역사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역은 지금도 파주시 광탄면에 자리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역사 유적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파주는 단순한 군사 도시만은 아니었습니다. 임진강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상업도 발달했습니다. 강을 이용한 운송은 육로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개경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망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넓은 평야에서는 벼와 잡곡이 풍성하게 생산되어 수도 개경의 식량 공급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파주의 드넓은 들판을 바라보면 왜 이 지역이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불렸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유산으로 해음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음원은 오늘날의 파주시 광탄면 일대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구경 숙박 및 휴식시설입니다. 개경과 남쪽 지방을 오가는 관리와 사신, 승려, 상인들이 머물던 곳으로 당시 국가가 직접 운영하던 대규모 원이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해음원지는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 교통과 숙박,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파주가 단순한 변경의 군사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끊임없이 교류하던 열린 도시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 외구의 침입과 건문세족의 횡포 그리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나라의 기틀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파주는 여전히 수도를 방어하는 핵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392년 이성계 1335만 1408가 조선 1392만 1910을 건국하면서 파주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이곳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율곡 이 1536만 1584가 활동하며 파주의 이름을 학문의 도시로 널리 알리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파주 율곡 이 1536만 1584와 신사임당 1504만 1551 자운서원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파주의 문화적 전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부 조선의 학문과 충절의 도시 파주 지난 시간에는 고려 918만 1392 시대의 파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과 가까웠던 파주는 북방을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임진강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윤관 1040만 1111과 같은 명장이 활약한 곳이었고 해음원을 통해 국가의 중요한 교통망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1392년으로 흐릅니다. 새로운 왕조 조선 1392만 1912 시작되면서 파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길목이 된 파주 1392년 고려의 무장 출신이었던 이성계 1335만 1408는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웠습니다. 조선의 수도는 처음에는 개경이었지만 곧 한양으로 옮겨졌습니다. 한양은 오늘날 서울 지역으로 조선 500년 역사의 중심이 된 곳입니다. 이때 파주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파주는 한양과 개성을 연결하는 길목이었고 북쪽으로 향하는 교통과 군사의 관문이었습니다. 왕이 개성이나 북방 지역으로 이동할 때 지나야 하는 곳이었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파주는 단순한 지방 고을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파주가 낳은 위대한 학자 율곡 이 조선시대 파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율곡 이 1536만 1584입니다. 이인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1536년 현재의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신사임당 1504만 1551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고 이후 파주와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파주 율곡리는 그의 호 율곡이 유래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곡이라는 이름은 밤나무가 많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길렀으며 자신의 사상과 정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신사임당의 가르침 율곡 이이를 이야기할 때 어머니 신사임당 1504만 1551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사임당은 단순히 훌륭한 어머니로만 기억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조선 최고의 여성 예술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림, 글씨, 시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특히 초충도와 같은 섬세한 그림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어린 율곡에게 단순한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마음과 학문하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훗날 율곡이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의 깊은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다. 자운서원 파주의 정신을 잇다. 파주에서 율곡 이이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운서원입니다. 자운서원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서원으로 율곡 이이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1615년에 창건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보수와 변화를 거쳤습니다. 서원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에서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자운서원은 오늘날에도 파주가 단순한 군사도시가 아니라 학문과 정신문화의 도시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또 한 명의 대학자 우계 성운
파주의 학문 전통을 이야기할 때 또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계성훈 1535만 1598입니다. 성훈은 율곡 이이와 동시대를 살았던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운 벗이자 학문적 동료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본성과 도덕, 그리고 나라를 바르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율곡과 성훈이 활동했던 시기, 파주는 조선 성리학의 중요한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임진왜란 1592만 1598과 파주. 하지만 평화로운 학문의 도시는 곧 커다란 전쟁을 맞게 됩니다. 1592년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임진왜란 1592만 1598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주는 수도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일본군은 북쪽으로 진격했고 조선군과 의병은 곳곳에서 저항했습니다. 임진강은 중요한 방어선이 되었으며 파주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파주의 백성들은 전쟁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조선의 파주. 오늘날 파주를 방문하면 조선시대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운서원에서는 율곡 이이의 학문 정신을 느낄 수 있고 율곡리에서는 그가 머물렀던 공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 곳곳의 고택과 문화유산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파주는 전쟁만 기억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학자가 태어나고 사상이 굽히고 나라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살아간 정신문화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편 파주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를 마칩니다. 수만 년 전 임진강 주변에서 시작된 작은 삶은 고조선 기원전 2333, 기원전 108, 삼국시대 기원전 57,668, 고려 918만 1392, 조선 1392만 1910을 지나며 오늘날의 파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2편에서는 파주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파평, 교화, 장단, 문산의 역사를 중심으로 파주라는 이름 속에 담긴 천년의 이야기를 찾아가겠습니다.